여러분 안녕하세요. 193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토양영농업 10번째 얘기인데요. 미생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자생 원원종, 그다음에 이제 포집 원원종, 접종 원원종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얘기할 건데요. 오늘 타이틀이 좀 거시기합니다. 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미생물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도 이제 있고 토양에도 있고 그러니까 공생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익한 이제 도움도 되지만 또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문제로서부터 뭐 가축의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피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미생물의 역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해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그런 것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 한번 미생물 역설이라고 타이틀 붙는데요. 자, 미생물의 역설. 지금 우리가 소독제나 마스크에서 미생물 서식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뭐 소독제 뿌리는 거는 뭐 어디든 이제 뭐랄까요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걸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또 미생물을 먹고 있거든요. 우리가 EM이라든가 프로바이오티스 아니면 뭐 농가에서 직접 배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마 한 번쯤 먹고 있고 지금 그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어, 죽이면서도 먹는 또 한편으로 또 피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문제 아니면 뭡니까 이제 가축의 구제역 뭐 돼지라든가 닭, 소, 그 다음에 이제 닭 같은 이제 조류독감이죠. 이런 피해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면성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그냥 대체 뭔 얘기를 해야지? 얘기는 분명히 나왔는데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타이틀 붙여서 그래서 미생물의 역설이라 해봤습니다. 이거 조금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차단해야 될까 아니면 사용해야 된가 피해야 된가 분명한 거는 다 세 가지 다 맞죠? 맞은데 이렇게 양명성이랄까 그렇게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미생물 서식에 차단하고 방대해서 소독약 쓰는 거는 뭐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뭐 공항이든 어디든 그렇고 뭐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써야 될 정도로 이제 뭐 손소독제는 기본이고요. 우리가 뭐 식품도 가공할 때 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생물 차단시키기 위한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의 농촌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지금도 이제 추워져가니까 이제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가 발생 안 했습니다. 벌써 1년 내내 이제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도 보면 축산 뭐 출입 차단제 해가지고 그렇게 통제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생물을 죽이고 차단하면서도 또한 미생물 먹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또 일상화돼 있고요. 보시면 이제 생활에 뭐 하천이라든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환경운동으로 해서 많이들 하시고 이제 생태활동으로 많이 하고요. 또 생활에도 마찬가지 뭐 이런 세제를 대체한 방법을 아니면 소독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해서 생활에도 깊숙이 미생을 쓰는 게 뭐 하나의 일상처럼 많이 보급되고 뭐 않죠. 그 다음에 가축은 뭐 당연하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뭐 사료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직접 뿌린다든가 음료수 음수로 해서 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과수라든가 작물 재배에서도 토양을 살릴 때도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 유용 미생물에 해서 아니면 배양해서 아니면 보급하는 미생물을 뭐 지자체에서 나눠주니까 이런 미생물이 뭐 사용이 하나의 일상화됐습니다. 자, 한편은 죽여야 되고 한편은 사용하는 이게 지금 현재의 딜레마랄까 양면성이랄까요. 뭐 농가에서 많이 배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 보면 이제 이렇게 대형으로 해서 뭐 배양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뭐 돈 받는 데도 있으면 시판하는 미생물도 있죠. 그래서 농가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생활에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활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또한 이제 피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컬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건강 때문에 프로바이오티스 많이 먹지 않습니까? 또 프리바이오티스라 해가지고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을 먹이채 되는 프로, 어, 유익한 미생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미생물이라 해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좀 아마 한 번쯤 다 했을 겁니다. 지금 미생물 서식의 유입의 피해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해가지고 뭐 처음에 우리가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고 통제할 정도로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지금은 돈 줘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검사할 때 저도 이제 집사람 따라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코스에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뭐 받을 정도로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다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는 일상화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류, 오리라든가 닭의 이런 조류도 감염되지 AI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나 어, 소 같은 구제역 피해가 이렇게 또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1년 내에 이제 방제도 하고 또 겨울 돼 가니까 더 많이 방제하겠죠. 뭐 농가들은 통제는 뭐 이제 기본으로 돼 있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피해가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과수죠. 사과, 뭐 포청, 뭐 이런 특정한 그 지명을 얘기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뭐 충주서부터 포천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하면 이제 출입 통제시키려고 그러고요. 5% 이상이 돼가면 또 다 베어서 강제로 매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은 이제 경작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통제할 정도 이런 피해가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농가에서는 미생물 씁니다. 과수에도 쓰고 있고 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뭐랄까요. 지금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차단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런데 이제 과수원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특히나 이제 이런 채소류 같은 그런 것들도 뭐랄까 뭐 고추라든가 노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통제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일찍 한 농가들은 그게 안 알려졌을 뿐이지. 이런 피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유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한편으로도 이제 많이 씁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피해도 많다. 그러므로 미생물에 대한 그 공부는요. 정말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양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가축을 지배하는 모든 뭐 동생물의 연결 또 고리가 또 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 사용은 당연히 해야지만은 이런 피해와 또 역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뭐 유익한 미생물도 있지만 유해적인 미생물이 있으며 우리가 사람의 면역력 아니면 가축의 면역력, 토양의 건강한 면역력, 작물의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만 병원적 이런 질병이라든가 병해충이 연결되는 미생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을 쓰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미생물인지 우리는 미생물 통칭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생명체를 미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다 찾아서 우리가 천배경 보면서 좋은 것 나쁜 것 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미생물을 사용하면서 이득도 있지만 유입의 피해도 있더라. 그러므로 미생물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높아야 되고 어떻게 뭐랄까요? 확신적인 그 다음에 이게 유익적인 게 아닌다 그러면 이제는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본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생물 사용은요. 배양 종균의 미생물, 농가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배양해서 쓰는 미생물이라든가 외부 미생물 사용보다는 대체한 자생하고 있는 원원종, 내 밭에 내 환경에서 있는 원원종 미생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굳이 이제 자생하는 미생물이 없다 그러면 포집해서 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에 수만 년 동안 우리 선조했던 김치, 김치에 뭐 배추해가지고 이제 포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생물 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원원종이고요. 청국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포집된 원원종을 쓴다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접종 원원종 미생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숲에 가면 미생물이 자연에서는 이제 뭐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랄까 갖고 와서 이제 접종해서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대체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뭐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육해공에 있는 원원종과 원종, 종균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다는 거. 뭐 사용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아니고요. 원원종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원종을 벗어나면 이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다른 뭐랄까 유해적인 미생물도 유입될 수 있거든. 그래서 원원종 쓴다 그러면 더 안전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뭡니까 아까 포집, 자생, 접종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더 나가서 뭡니까 발열, 숙성, 반려 이런 거 이제 적용한다 그러면 더 뭐랄까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외부 미생물, 이런 배양된 미생물, 보급하는 미생물, 시판되는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고 쓰는 것도 방법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요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배양하는 과정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유익하다 판단했을 땐 써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미생물을 어쨌든 간에 배양 종균 미생물이 돼버리거든요. 배양하는 거니까요. 종균 미생물한 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원원종, 이제 청국장, 콩 삶아서 보면 자연에 있는 원원종 아닙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에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멀칭해서 그러면 이제 자생적으로 원원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사료 만들 때 원원종, 김치같이 이제 아니면 청국장 같이 원원종이 와서 이제 포집되는 방법이죠. 그럼 원원종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종해서 자연의 숲에 있는 원원종의 그 자연에 있는 원원종 미생물을 우리 밭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들은 이런 하나의 접종의 방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십사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얘기가 혹시 민감할 수 있고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이냐. 그러나 지금은 얘기해야 될 때다. 제가 이제 조금 강도 높여서 얘기하려 했습니다만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요 우리가 가축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과수호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미생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찾아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